어떤 말인데요?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버려. 죽을걸? 뭐 이런 말들이 뜬대요.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좀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권위를 가지고. 제가 오늘 내용들은 저희 내담자분하고 공유가 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알곡 같은 내용들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예요. 계속 발생되고 있는 어떤 힘듦, 부침 같은 것들은 어떤 거냐면 머릿속에 말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혼잣말 하기 직전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뜨는 글 같은 거 있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바보 같은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 뜰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내담자분이, 선생님 괜찮을 땐 되게 괜찮은데, 가끔 보면 되게 이상한 말들이 자꾸 이렇게 환청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류의 말이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되게 공격적이고 되게 공포적이고 그분의 어떤 이미지에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왜 그런 말들이 뜨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주로 가지고 있는 정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불안,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분이셨거든요. 이 감정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신체적인 어떤 접촉으로 달려가게 프로그래밍화 되어져 있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떴을 때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되게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 아픈 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나머지는 좀 사그라드는 거죠. 어느 정도로 아프냐 하면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타이레놀이나 진통제 같은 것들은 전혀 듣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몇 번이고 받은 그런 약들을 먹어야 겨우 이제 진정이 되는 거죠. 그분한테 혹시라도 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검사를 해보셨어요. 그분한테는 괴로운 거예요. 환청의 말 같은 것들이 나의 진짜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 환청이 떠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들이 너무 강력하고 제어가 되지 않고 어떤 저주의 말 같은 거를 계속 퍼붓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기가 되게 힘들고 이미 심리검사는 마쳤기 때문에 조현병 증상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때 어떨 때 안 좋아지느냐면 불안도가 높아져 버리잖아요. 되게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일상생활 하면서 불안도가 상승할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가 뭐 있었다 그러면 그 이벤트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구분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뇌의 문제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우리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제가 상담실 운영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뇌 물질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 상황적인 이벤트 아니면 이제 영적인 부분. 근데 이거 되게 구분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가는데 나머지 하나에서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분명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종교성이 있으셔가지고 만약에 당신한테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해결을 못하는 건 아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또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적인 변화들이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때는 나도 왜 이렇지? 좀 잘 안 참아지네. 뭐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섬세한 분들이 많아요. 작은 뇌물질의 변화로도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사람들이. 그 손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알아차림이 되면 전 작업에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내가 내 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뇌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도 않거든요. 우리 근데 되게 많이 속거든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다고?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좀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지금 있잖아.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좀 많이 민감해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밤이기 때문에 좀 에너지가 떨어져서 피곤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 내가 나 자신한테 가르치는 거, 나 키우는 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거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이 생각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망상이 떠버리면 말들이 자꾸 나온다. 어떤 말들이 나오냐? 이 말들을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견딜까요? 일주일 동안 견뎌야 되잖아요. 왜냐면 상담이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떤 말인데요? 그러니까, 죽어라. 죽어버려. 죽을걸? 뭐 이런 말들이 뜬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내담자분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무게감은 상당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어떨 때 그런 말이 뜨던데, 최근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뜨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외출을 나갔는데요. 아이하고 남편하고 같이 외출을 나갔어요. 그리고 유모차를 끌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불현듯, 어서 죽어! 뭐 죽어! 어서 죽을걸? 너는 죽을걸? 머리가 멍해지면서 내가 지금 어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좀 사람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같이 손을 붙잡고 가다가 좀 이상한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손을 콱 이렇게 잡더니, 지금 무슨 생각해요?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별 생각 안 했다고 이렇게 넘겼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을 저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누구 씨 그때 가족들하고 같이 나들이 갔던 거네요. 아,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사실 나들이 가고 이런 거 되게 좋은 시간 아니에요? 아, 맞다고.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니까 누구누구 씨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가?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내담자분이 아이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시간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외출하고, 남편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나들이 가는 장면이 옛날에 되게 그렸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누구 씨가 그런 장면들을 되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장면들이 실현이 되니까 되게 붙잡고 싶었나 봐요. 불안이나 강박도가 높고 얘기 불안이 되게 높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런 시간을 즐길지 모르니까 그러면 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손잡고 아이하고 산책을 하고 있으니 좋은가 보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가지고 싶은가 보다. 내가 이 말이 뜨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붙들고 싶어 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도 이런 시간을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거네. 또 함께 이 시간을 가지고 싶은 모양이네 하고 읽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진정이 되면서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선생님 진짜 꼭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들면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걱정하는 나를 좋은 쪽으로 치환을 시켜줘서 좋은 말들로 다시 해석을 시켜주라고. 말 좀 뜨면 어때요? 말 좀 뜨면 어때요? 근데 내가 지금 되게 좋은가 본데? 너무 좋다.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여기로 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나를 데리고 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누가 해줘요, 그거? 내가, 내 자신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발바닥의 온도가 얼마나 되지? 가만히 있으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망상이라는 영화를 돌릴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돌아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돌리더라도 되도록이면 좋은 영화를 찍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맑아지면서 나갔어요. 그래요. 저도 이제 그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붙들고 싶었겠어요. 아가가 아픈 시간도 있었고 하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았을 거잖아요. 아가 유모차 태워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날씨 좋은 날, 요 며칠은 따뜻했거든요. 오늘만 추웠지. 그때 바깥에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면서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상의 작은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같이 오늘 읽어보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너무 대단하게 찍지 않겠다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는 좀 잘 까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신건강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두서 없지만 짧게나마 상담에서 다룬 내용들, 그 다음에 효과 있었던 것들 여러분한테 다 대방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담실에 가면 여러분, 몇 회기짜리인지 압니까, 여러분? 빨리 킵하세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네요. 제가 명칭 바꿨어요, 여러분. 네, 보셨죠? 네, 윤소라 마음연구소로 명칭을 가칭입니다. 바꿨는데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 납반대기를 막 이렇게 내는 것도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함께 이 시간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좋아요 눌러주신다든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더 힘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 안 해도 아니야. 불쑥 나타났는데 그래도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